네, 문해력 논란과 관련하여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기 위해 충남대학교 국어교육과 정원수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청소년 문해력 문제 해결책을 언어교육에서 찾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특히 한자 교육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자 교육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초등학교 과정에서부터 반드시 한자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우리말의 그 상당 부분이 한자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부터 쉬운 글자부터 해서 한자를 시키고 한자 교육을 시키고 한자 교육도 같이 시키고 또 한문까지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국어 지식을 많이 함양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잘 한자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네. 교육 현장에서는 한자 교육이 추가되면 학생들의 부담이 또 가중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한글만 가르치고 한글로 된 책을 읽고 하면 좋겠죠. 그러나 한자를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이웃나라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그들은 그 문자를 한자로 쓰고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한자를 가르치거든요. 우리도 옛날에 서당식 교육을 하고 과거에는 한자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한자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한자 교육을 시키면서 중국어라든가 일본어까지도 잘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일거양득입니다. 예. 네, 부정적인 얘기로 잠깐 넘어갔습니다만 한자 교육을 기본화하게 되면 앞서 좀 언급해 주셨던 듯이 고등학생들에게는 제2외국어, 그 중에서도 한자와 관련이 있는 중국, 일본 언어를 배우기도 쉽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사실상 좀 불편한 진식이기도 한데 우리는 20세기 들어서면서 일본으로부터 식민 통치를 당했잖아요. 그리고 일본 해방이 되고 또 6.25 전쟁을 거치고 우리가 현대 교육이 공교육이 제대로 시작된 때가 거의 70년대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한자 교육을 잘 안 시켰는데 우리말의 상당한 부분이 일본 식민 통치 시절부터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내려온 그런 일본식 한자들이 우리말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자 교육을 꼭 시키고 오히려 일본어와 중국어까지도 잘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리포트와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보셨다시피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층을 두고 이른바 문해력 논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젊은 층의 문해력이 떨어지는지 아닌지를 떠나서 이런 논란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학부모들이 이렇게 부모들이 바라보는 면도 있고 또 일반 선생님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문해력이 떨어지는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문해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모국어의 모국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어휘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어휘력이라 한다면은 어떤 우리 국어는 이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이렇게 구성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한자어들에 대한 실력이 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해력 하면은 자기 모국어의 어휘력을 잘 키워서 문장을 잘 해석하고 하는 것이니까 또 독서를 또 많이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문해력을 높여줘야 되고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말들이 또 있습니다. 항상 신조, 일상생활에 필요하죠. 그죠? 그러한 말들도 우리가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또 대학 교수이신 만큼 다양한 세대를 만나 소통하고 계실 텐데요. 젊은 층과 기성세대 사이에 소통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이런 거는 어떤 게 원인이라고 보십니까? 예, 조금 전에 내가 신조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이 방송 나오기 전에 조금 전에 이렇게
자료를 좀 살펴봤는데요. 저도 이 신조들을 잘 몰라요. 기성세대 입장에서 내가 청소년들, 젊은 세대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것은 아무래도 이 새로 만들어지는 이 신조 같은 경우를 모르니까 기성세대들은 그런 말을 쓰는 자기 그 자녀 세대들, 청소년들 또는 청년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제가 몇 개 단어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 얼주가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예, 얼주가라는 말을 저도 얼마 전에 하는데 얼어 죽어도 아이스 커피 또는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얼자하고 죽자하고 아자하고 그다음에 삼기다란 말을 하는데 삼기다란 말은 뭐냐면은 그 썸 타는 단계에 사귀다 예, 사자를 그 숫자 4에 빗대 가지고 사가 되기 전에 3 이렇게 해서 사귀다 이전이니까 3이잖아요. 사자. 그렇게 해서 삼기다란 말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말들 뭐 고답이 이런 말 고구마 잔뜩 먹은 것처럼 답답하다 이런 사람을 일컬을 때 고답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신조들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세대차를 가져오게 하는 그 원인을 제공하는 말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일각에서는 한국 청소년의 문해 능력이 또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젊은 연령대로 갈수록 문해 능력이 높다는 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시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제 우리 한국인들은 한글이라는 훌륭한 문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한국인들의 전체적인 그 실력이라 할까, 그 문해력이나 이러면은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어려서부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들어갈 때 한글을 익혀가지고 수십 건, 수백 건의 그 책을 읽고 상당히 어떤 그 지식으로 무장하면서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공부를 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어른 세계 어디에 내놔도 아주 자랑스러운 민족으로서 훌륭한 그 지식을 갖춘 그러한 민족이고 한국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본다면은 뭐 문해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측면이 그 어떤 한 나라의 그 민족 또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지식 수준을 이렇게 낮추고 하는 그런 어떤 평가 기준이 꼭 되는 건 아닙니다. 상당히 우리 국민들의 수준은 저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예. 그런 면에서 문해력 얘기를 했지만은 더 좋은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한자 교육도 시키고 다양한 다른 외국어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이러한 다중언어 과목 그 실력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대학교 국어교육과 정원수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